돌아온 일터, 환영 대신 쏟아진 차가운 다수결. 한 달간의 병가를 마치고 다시 회사를 출근했을 때 코끝을 스치는 사무실의 텁텁한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내 손목은 야속하게도 여전히 옥신거렸고 마우스 하나 클릭하는 것조차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뒤따랐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손이 내 마음 같지가 않네.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손목을 주무르고 있을 때 평소 엄격하던 소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퇴직은 무슨, 무리하지 말고 2달만 아르바이트 써줄 테니까 그동안 몸 좀 추스르고 다시 나와요. 순간 울컥하는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서 헛살지는 않았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붙잡아 주던구나. 그 따뜻한 한마디가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져 마음이 푼푼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따스함은 딱 사흘을 가지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조용히 나를 불러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화하기도 했어요. 직원들끼리 다수결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쓰는 거에 반대가 더 많이 나왔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수결이라니요? 내가 아는 동료들, 함께 야근하며 컵라면을 나눠 먹고 서로의 자식 걱정을 하던 그 사람들이 내 휴식을 반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다들 허덕이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생이 오면 본인들도 편해질 텐데 왜 굳이 반대를 눌렀을까?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픈 동료가 아니라 내 몫의 일을 떠넘기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오직 감정으로만 설명되는 서늘한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만 편한 골은 못 봐. 질투가 논리를 이기는 순간. 왜 동료들은 본인들도 편해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을까요? 심리학에는 형평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이득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공정성에 훨씬 더 목숨을 거는 동물입니다. 겉으로는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비용을 아껴야지 라거나 알바 가르치는 게 더 일이다 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주 고약하고 원초적인 감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허리가 끊어져라 아파도 파스 미쳐가며 버텼는데 왜 저 사람만 소장님 배려를 받아? 라는 시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의 무서운 점입니다. 내가 힘들게 버텨온 시간들이 누군가의 특별 대우로 인해 보정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질투는 상대가 나보다 월등히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처지의 동료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불꽃이 튑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서운함이 도끼가 되어 너도 나만큼 힘들어야 공평해 라는 뒤틀린 결론에 치닫는 겁니다. 그들은 업무가 줄어드는 이익보다 내가 쉬면서 받는 혜택을 막음으로써 얻는 심리적 균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논리는 알바가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질투의 눈이 먼 감정은 같이 지옥에 있자고 속삭입니다. 50대 직장인에게 이 시시심은 더 치명적입니다. 각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 남의 짐을 덜어줄 여유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누른 반대 버튼은 업무 효율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누군가 특별해지는 꼴을 보지 못하는 인간 본연의 옹졸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름의 괴물. 그들도 나에게 2달 정도는 쉬다 와요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단이 되는 순간 인간의 양심은 교묘하게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 효과와 책임 분산의 공포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서너 명 중 누군가 한 명이 입을 뗍니다. 이건 좀 설레가 나쁠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압도하면 설령 내 처지를 안쓰럽게 생각하던 사람조차 군중심리에 휩쓸려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튀고 싶지 않으니까요. 집단 안에서 내리는 결정은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내가 반대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의견이 그랬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비겁함을 집단 뒤로 숨깁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도덕적 잣대는 사라지고 오직 우리라는 이름의 차가운 계산기만 돌아갑니다. 그들은 내 업무량을 계산한 게 아니라 사무실의 감정 온도를 맞춘 겁니다. 누군가 튀어나오려 하면 본능적으로 끌어내려 평준화시키려는 집단의 항상성이 작동한 것이죠.
가장 아픈 지점은 그 결정 과정에 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앞에 두고 하는 대화가 아니라 내 등 뒤에서 오간 속닥거림과 거수투표. 그것이 우리를 분류해서 타인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집단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그 냉정함은 대개 정의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아픈 개인의 존엄성은 너무나 쉽게 짓밟힙니다. 동료라는 이름의 따뜻한 공동체는 환상이었고 사실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차가운 이해관계자들의 모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손목의 통증보다 더 시린 마음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직장은 정이 아니라 계약이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찝찝함과 불쾌감. 왜 이렇게까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이 쓰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 관계를 가족 혹은 동지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어도 50대가 되면 이제는 서로 보듬으며 완주해야 할 파트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내가 쌓아온 수십 년의 관계가 모래성처럼 허무하다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배신감입니다. 사람은 몸이 다쳤을 때보다 믿었던 관계에서 배제당했을 때 훨씬 더 깊은 내상을 입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일터는 단순한 돈벌이 공간이 아닙니다. 내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받고 인간적인 유대를 나누는 삶의 터전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불편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퇴출 결정을 당했다는 것은 내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라는 보상 심리가 발동하면 상처는 덧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해야 합니다. 직장은 근본적으로 계약으로 맺어진 이해관계의 장입니다. 정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효율과 형평성이라는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 조정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교정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직장은 내 자존감을 의탁할 곳이 아니라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비즈니스의 현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구걸하는 배려는 권리가 아니라 구걸일 뿐입니다. 존엄을 지키는 법.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반대한 동료들을 평생 원망하며 도끼를 품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 더 단단한 나로 거듭날 것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인간적으로 미워해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불안과 피로감이 반대라는 버튼을 누르게 만든 시스템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의 온졸함을 내 인격의 문제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두 번째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반대했지? 가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나의 존엄성을 지키며 일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50대의 퇴사는 단순한 수입이 끊기는 공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돈은 어떻게든 법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자존감은 다시 세우기 너무 힘듭니다. 아픈 건 손목이었지만 이번 다수결을 통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바로 나의 자리였습니다. 배신감을 분노로 키우면 그 불길에 타 죽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이 배신감을 현실 파악의 경험으로 정리하면 그때부터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 이곳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더 이상 마음을 다할 곳은 아니구나. 라고 쿨하게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스스로를 살리는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구역구역 버티는 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차가운 다수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배신자를 처단하는 데 인생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새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당당한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존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속 답답한 엉으리를 조금이라도 풀어드렸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지혜로운 훌러서기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